같이 하는 혁신, 함께하는 미래 2020 정부혁신 박람회 폐막방송 함께하게 된 아나운서 문솔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느새 10일간의 여정을 마치고 이렇게 폐막식을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정부혁신 박람회, 저는 보면서 박람회 자체가 혁신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긴 했습니다만 무려 79개 기관, 에서 55개 부스를 만들어서 온라인 전시회를 개최를 했고요. 박람회 기간 동안 매일 오후 2시에 박람회 공식 홈페이지죠. 혁신TV와 유튜브 정부혁신 1번가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는 등 이렇게 비대면으로 만나긴 했습니다만 국민들이 거리감 없이 접할 수 있었다는 데에서 정말 혁신적이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벌써 폐막 방송까지 함께 진행을 하게 됐는데 끝까지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폐막 방송은 각 분야의 전문가와 또 국민 여러분들 모시고 다양한 얘기를 나눌 텐데요. 오늘 어떤 분들 함께하고 계시는지 잠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숭실대학교 행정학과의 오철호 교수님 함께하고 계시고요. 전남대학교 행정학과 배정화 교수님, 마스크알림이 앱 개발자 최주원님, 그리고 해양수산부 이정미 사무관님 자리에 함께해 주셨고요. 오늘 바쁘신데 자리해 주셨습니다. 행정안전부 이재용 차관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시작에 앞서서 소개해드린 대로 오늘 이재용 차관님께서 직접 자리를 해주셨거든요. 국민 여러분께 먼저 인사 말씀 나눠주실까요, 차관님? 예,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 차관 이재용입니다. 국민과 정부가 함께한 10일간의 정부혁신축제 2020 정부혁신 박람회의 마무리에 함께하게 돼서 기쁩니다. 이번 박람회를 통해 국민들에게 한층 더 다가가고 국민들의 편의에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차관님 함께해 주셔서 저희도 기쁜 마음, 든든한 마음으로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다양한 얘기들을 나눠볼 텐데 이번 박람회 혁신 사례들이 많이 소개가 됐었지요. 과연 어떤 부분들이 있었는지 국민 여러분 대표해서 함께해 주신 분과 공무원, 전문가들과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올 3월에 대학생 신분으로 마스크 알림이 앱을 개발해서 전 국민을 놀라게 한 최주원 군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저는 올해 초에 고려대학교에서 프로그래밍 학회인 친구들과 함께 마스크 알림이와 코로나 알림이 개발을 했던 최주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정미 사무관께서 또래라 그런지 박수를 이렇게 쳐주셨어요. 환영해 주셨는데 처음에 이 앱을 어떻게 개발하게 되셨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작년에 1년 동안 같이 프로그래밍 학회에서 같이 공부를 했었는데 저희가 배운 기술을 통해서 사회가 좀 힘들 때 작게나마 좀 기여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보통은 뭐 얼마를 좀 벌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차관님 너무 뿌듯하시죠? 예, 어떻게 좋은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서 출발을 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께서 와 많이 사용하고 대단하다 이런 말씀들을 해주셨기 때문에 주변에 원래 친했던 친구나 부모님들의 반응도 또 색달랐을 것 같아요. 사실 처음에 저희가 만들었을 때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사용하실 줄 몰라가지고 주변 친구들한테만 이제 알려주고 뭐 부모님한테도 보여드리고 했었는데 그때는 그렇게 반응이 좋지 않았었는데 점점 이제 저희가 피드백을 받고 수정을 계속 거듭하면서 점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하니까 이제 부모님들도 되게 뿌듯해하시고 친구들도 되게 신기해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정말요. 마스크 모자랄 때 앱 알림이가 있어서 여기 가면 있구나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했었거든요. 부모님도 사용을 하시던가요? 네, 실제로 사용했다고 이렇게 막 연락도 오시고 했는데 이제 저희가 의도한 대로 정말 잘 사용하시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렇군요. 그래도 정말 뿌듯한 마음으로 함께 보셨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박람회에서 사회적 가치, 디지털 서비스, 참여와 협력, 지역 혁신 이렇게 주제별로 다양한 정부 혁신 사례들을 만나볼 수가 있었는데요. 최주원 군이 생각한 가장 특별한 사례, 인상 깊었던 부분들은 어떤 부분이었을까요? 저는 아무래도 사회적 가치 부분에 있는 터치케어가 좀 인상적이었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랑 철학이랑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어떤 기술을 통해서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를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터치케어가 그런 부분에서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홀로 계신 어르신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기술이었죠. 네. 실제로 차관님, 저 최주영 군이요, 그 노인복지회관에 마스크도 기부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 네. 뿌듯하시죠? 그러네요. 예. 그렇습니다. 마스크 알림이, 코로나 알림이 개발자로 이제 다양한 일들을 해주셨는데, 앞으로는 어떤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서 앱을 개발할까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계획이 특별히 있으신가요? 저희가 지금 당장 개발을 하고 있는 건 없는데 계속해서 팀원들과 회의를 거듭하면서 정기적으로 좀 또 다음에는 어떤 걸 우리가 할 수 있을지를 좀 얘기를 하고 논의를 하고 있어요, 지금. 네, 앞으로 새로 나올 최주원 군과 그 팀원들이 만들어내는 앱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크게 성장하십시오. 이번은 디지털 서비스 부분에서 다양한 얘기를 좀 나눠주실 분을 모시겠습니다. 해양수산부의 이정미 사무관께서 자리하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해양수산부 2년차 공무원 이정미 사무관입니다. 저는 공무원이 되고 나서 제일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똑같이 하지 마라인데요. 이게 이제 전임자랑 똑같이 하지 마라, 작년이랑 똑같이 하지 마라. 근데 이게 막상 다르게 하려고 생각을 해도 먼저 겁부터 나더라고요. 이게 틀리면 어떡하지? 이렇게 하는 게 맞나? 그런 생각 때문에 많이 겁이 났었는데 이번 정부혁신 박람회는 어떻게 보면 공직사회 선배님들께서 이렇게 하면 다르게 잘 할 수 있어 하고 모범 사례를 보여주신 것 같아서 신입 공무원으로서 굉장히 많은 공부가 됐던 것 같습니다. 2년 된 사무관님이시라고 합니다. 격려를 좀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차관님께서. 저도 처음 알았는데요. 작년과 똑같이 하지 마라.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요즘에? 네. 선배님들께서? 네, 보통 작년에 했던 보고서를 그대로 갖고 가게 되면 이게 정답이다라고 생각이 돼서 그렇게 갖고 가면 작년이랑 올해는 상황이 달라졌는데 왜 똑같이 보고서를 써왔느냐? 그러면 이제 그때서야 반성을 하게 되고 다르게 써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직사회도 많이 바뀌고 있네요. 네. 아나운서는 내년에도 쓰셔도 됩니다. 네. 네. 하던 사람이 훨씬 낫습니다. 네.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공직사회도 혁신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이정미 사무관께서는 이번에 여러 가지 사례들 중에 어떤 콘텐츠라든가 기술 사례가 가장 인상 깊으셨어요? 모든 사례들이 전부 다 굉장히 훌륭하고 또 담당자분들께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셨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 중에 제일 인상 깊었던 거는 국립중앙박물관의 실감 콘텐츠였어요. 이게 박물관 관람이랑 VR을 접목한 건데 이게 기존에는 저희가 수동적으로 박물관에 가서 관람만 하게 되는데 네. 이게 현대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옛날 문화유산을 우리가 직접 체험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재밌고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고분 같은 것도 실제로 들어가는 듯한 느낌으로 네. 만들어져 있죠. 원래 그렇게 관심이 많으셨어요? 일단 박물관이나 문화유적. 제가 문화나 예술 쪽에 그래도 관심이 조금 있는 편이어서 그 여행이나 뭐 해외여행을 가더라도 박물관을 꼭 들으려고 하는데요. 박물관이 재미없는 건 거의 만국 공통인 것 같아요. 네. 이게 처음에는 박물관에 들어가서 열심히 다 보고 나와야지 하지만 막상 들어가서 그 빼곡한 설명들을 다 읽다 보면 20분 지나면 나가고 싶어져가지고. 맞아요. 근데 이 국립중앙박물관 실감 콘텐츠는 우리가 직접 그 유리관 안으로 들어가서 그 문화재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신박하다. 저는 이제 온라인 박람회니까 유튜브 영상으로만 봤는데도 내가 이거 하러 서울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네, 에너지 넘치는 우리 이정미 사무관이 더 신박합니다. 네, 해양수산부 사무관이십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아니라. 어쨌든 이런 다양한 또 느낌을 가지고 보셨기 때문에 이런 사례들도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제가 문화체육관광부 사무관은 아니지만 네. 이 정부혁신박람회 개막식 방송에서 행정안전부 장관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올해 OECD 디지털 정부평가 1위를 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역시 우리나라 인터넷이나 디지털 분야에서는 선두적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걸 좀 활용을 해서 이건 우리나라만의 독창적인 문화 플랫폼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예를 들면 유튜브나 인스타그램도 제가 어떻게 보면은 박물관에서 관람물을 보듯이 수동적으로 핸드폰을 보고만 있게 되는
건 똑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댓글을 쓰거나 아니면 뭐 좋아요를 누르는 것에서 벗어나서 더 한 차원 더 나아간 리액션이 가능한 그런 문화 플랫폼이 생기면 어떨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뭐 한류를 이끌어가고 있는 가수하고 얘기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네, 그런 것도 특별한 좋을 것 플랫폼. 같아요. 네. 그게 가장 마음에 드시죠? 역시. 알겠습니다. 사실 이런 혁신 사례들을 함께 보면서 또 다른 아이디어를 내는 것이 또 큰 시너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정미 사무관님 감사드리겠고요. 계속해서 참여와 협력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전남대학교 행정학과의 배정화 교수님 나와 계시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저는 국민 참여가 혁신의 시작이자 또 과정이자 또 주요 성과 자체라고 굳게 믿고 있는 네. 배정아, 국민의 한 사람 배정아입니다. 네, 국민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배정환 교수님께서는 정부혁신 컨설팅 위원단 활동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활동인지 좀 먼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각 기관별로 혁신 과제를 수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외부자의 시각 전 전문가잖아요. 외부 전문가의 시각으로 네. 그 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혁신 과제의 장애 요인 그리고 문제점들에 대해서 제안을 드려요. 그러면 그 기관에서 충분히 이야기를 듣고 반영해서 혁신 과제가 훨씬 더 혁신스럽게 네. 변화하는 그런 컨설팅입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계시고 이번 박람회를 만드는데도 큰 기여를 하셨으리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는데 네. 지금 전문가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래서 제가 두 가지로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박람회 보시면서 일단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봤을 때 이 사례는 정말 혁신적이다라는 사례가 있을까요? 네, 그런 사례가 되게 많은데요. 네네네. 그 중에서 기억에 남는 게 국민 누구나 국민 생각감이라는 사례가 있었어요. 저는 뭐 교육 연구에 종사하는 전문가이기도 하지만 네. 또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잖아요. 그래서 주변에서 평소에도 다양한 뭐 의견, 생활 속에 불편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다양한 의견을 듣게 되는데요. 어디에다가 그 이야기를 해야 되나 그게 다들 난감하잖아요. 근데 이 국민 누구나 국민 생각함 온라인 국민 정책 참여 플랫폼이라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의견을 제시를 하면 그게 우리가 평소에 생각했던 것들이 정책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례가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국민들의 이야기와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는 점이 굉장히 네. 혁신적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네요. 저희가 댓글을 남기면 그 행정안전부 관계자들께서 답글도 달아주셨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전문가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전문가의 입장이기도 하지만 네. 또 한편으로는 또 국민의 입장에서 가장 우수 사례로 기억나는 거는 아이스팩 재사용 네, 그 사례가 기억에 남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배달이 급증을 했잖아요. 그리고 신선 제품 배달을 집에서 많이들 받아보시는데요. 네. 저의 경우도 이 아이스팩 되게 많은데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되게 난감한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아이스팩 재사용 같은 경우는 이 아이스팩을 모을 수 있는 수거함을 또 우리가 가까운데 근처에 수거함을 설치를 하고 그 수거된 아이스팩을 또 세척하고 구분하는 작업을 사회적 약자의 고용 창출도 되고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영세 소상공인이 타격을 많이 입었잖아요. 네. 근데 그분들이 아이스팩 필요한 수요 조사를 해서 그분들한테 또 갖다 드려요. 그리고 뭐 환경도 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각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사회적 편익이 증대되는 그런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듣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혁신 사례들은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훨씬 더 아름답게 해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오철호 교수님이 참 오래 기다리고 계세요. 네, 얘기 함께 듣고 계시는데 숭실대학교 행정학과 오철호 교수님 먼저 인사 나눠주실까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숭실대학교 오철호라고 합니다. 저는 평소에 혁신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특히 정부의 경우에 있어서는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정부가 무슨 일을 해도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스스로가 혁신해서 변화 모습을 국민들한테 가져다 주는 거거든요. 이번에 이 혁신 방문 박람회 같은 경우도 정부가 그동안 무엇을 어떻게 변했는가를 국민들과 소통하는 자리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의가 느껴지는데 혁신만이 살 길이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셨는데 정부혁신 컨설팅위원회 단장을 맡아서 일을 하셨다고요. 예. 네, 역시 중간 자리에서 함께 하셨는데 활동하시면서 좀 기억에 남는 일 혹은 이건 정말 보람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 일이 있으셨나요? 누구를 도와줄 때 가장 느끼는 보람은 도움을 받는 사람이 만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부혁신 컨설팅단의 가장 큰 기능은 정부 부처가 혁신 과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풀어갈 수 있게끔 자문해 주는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며칠 전에 우리 정부혁신 컨설팅단 마무리 워크숍이 있었는데 그때 대상 기관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근데 참석한 대상 기관들이 이구동성으로 혁신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다. 혁신 컨설팅단을 통해서 자기들이 풀지 못했던 문제를 풀고 결국은 문제를 풀었다는 것은 서비스가 창출돼서 국민들이 혜택을 입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참 보람을 느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제 기억에 남는 케이스가 있다면 네네. 예컨대 모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국민이 가지고 있는 자격증을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은 그런 혁신 사례가 있었는데 그 제공하는 과정에서 보내는 주체나 받는 사람들 사이에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죠. 그 기관의 담당자 입장에서는 이 개인정보 보호를 하면서 어떻게 전자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까라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저희 컨설팅 위원들하고 몇 차례 회의를 거쳐서 대안을 3개로 줄였고 결국 마지막에 가장 합당한 대안을 좁혀서 기관에서 채택했던 그런 이제 경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외교부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공무원이 나가 있는데 그 공무원들의 월급이나 수당을 주기 위해서 매번 반복적인 일을 합니다. 근데 그 반복적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로봇 자동화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그 원칙이나 기준 같은 게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역시도 저희 컨설팅 위원들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해결했던 그런 사례들이 좀 기억에 남습니다. 사이버 보안을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말씀들 참 많이 하는데 어떤 방법인지 궁금하실 겁니다. 오철호 교수님께 찾아가면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컨설팅 또 함께 하시면서 참여를 해주셨는데 박람회에서 어떤 사례가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박람회 전시된 사례가 다 좋은 사례인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자율 자동차 그 상용화 사례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유는 사실은 자율 자동차와 관련돼서 가장 큰 문제는 국민들이 기술의 안정성에 대한 불안감이거든요. 그래서 그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테스트베드를 활용해야 됩니다. 근데 그 테스트베드 구축하기가 결코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보니까는 국내 많은 기관들이 협업을 통해서 5G 기반의 개방형 공공시설로 테스트베드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이 굉장히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여와 협력 부분에 있어서 오철호 맞습니다. 교수님을 모신 거죠. 예. 이제 혼자 할 수 있는 일을 그리 많지 않고 협업하고 또 함께 해야 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이런 실예를 또 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박람회를 지난해에도 제가 진행을 했습니다만 실패 박람회를 눈여겨봤었거든요. 우리가 사실은 한번 넘어지고 나면 잘 일으켜 세워주지 않는 사회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인상 깊게 봤는데 교수님이 실패 박람회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은 실패를 가지고 박람회를 개최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여기에서 국민들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은 실패라고 하니까 뭐가 잘못된 것을 정부가 왜 굳이 국민한테 알려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실패 박람회라고 하지만 이게 역설적인 의미로서 실패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얼굴 중에 하나인데
그 하나의 얼굴은 부정적인 얼굴입니다. 그래서 실패하면 뭔가 잘못되고 책임을 져야 되는 얼굴인데 그게 아니라 또 다른 얼굴인 희망의 얼굴이 바로 이 실패는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를 했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재도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 그런 사례들을 모아놓고 어떻게 정부가 지원을 해주고 그 실패 과정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실패 박람회를 통해서 국민과 정부가 어떻게 협력 관계를 하고 정부가 정책이나 사업을 만들어서 지원할 때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에 귀담아 듣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실패 박람회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기운이 굉장히 많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한 가지 첨언하다면은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재도전이나 재창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 실패 박람회가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를 보여주는 그런 장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고 또 실리콘밸리에는 3번은 넘어져야 성공할 수 있다. 창업이 성공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교수님도 여러 번 실패하셨었나요?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저도 한 12번쯤 떨어진 것 같아요. 아나운서는. 네. 실패 박람회도 함께 보시면서 여러분 용기를 가지고 한 번 더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 분씩 기억에 남는 사례와 함께 각자의 의견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스마트 여성 안심 서비스. 저는 또 이 서비스도 눈여겨봤습니다. 아무래도 여성들의 경우에는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좀 겁나는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 CCTV를 통해서 범죄를 확인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가 주어진다면 조금 더 안전하게 귀갓길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고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께서는 이 스마트 여성 안심 서비스도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열흘기간 박람회 진행되는 동안 국민 여러분이 생각하는 혁신은 땡땡이다. 내가 생각하는 혁신은 땡땡이다. 이런 댓글 이벤트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께서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물론 다 볼 수가 없으니까요. 저희가 함께 오신 분들께 인상적이었던 댓글을 여쭤보면서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한 분씩 얘기를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어떤 분께 여쭤볼까요? 최조원 군께 먼저 여쭤볼까요? 네, 댓글 다 보셨나요? 네, 봤는데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혁신은 노력이다라는 댓글이 좀 인상적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저희 같은 경우도 서비스를 출시하기 전에 저는 혁신이라는 게 처음부터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데 저희도 굉장히 작은 출발로 시작해서 굉장히 여러 밤을 새면서 노력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혁신이라고 부르기는 너무 거대하지만 좀 혁신이라고 부를 만한 어떤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혁신이라는 것이 결국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라는 게 그 댓글에서 좀 와닿았던 것 같아요. 아마 혹자는 어린 나이에 뭔가 호기심에 금방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도 하실 수도 있겠는데 혁신은 노력이다 이 댓글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예 그렇지 않구나라는 생각도 하실 것 같습니다. 혁신은 모범생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최종구 보면서 네 배정화 교수님은요? 저는 혁신은 아이들의 삶이다. 이 댓글이 굉장히 적절한 댓글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이들은 기존의 관습에 얽매이지 않고 굉장히 독특하고 창의적인 생각과 말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저희 어른들이 잘 관찰을 해서 혁신에 적용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창의적인 사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역시 교육 쪽에 계시기 때문에 저도 잠깐 유치원 선생님을 했는데 네. 새가 이렇게 날지라고 얘기를 했더니 어떤 어린이가 이렇게 납니다. 독수리였던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아니다 이렇게 난다. 혁신을 파괴하는 거죠. 정말 아이들의 아이디어와 창의력을 좀 존중할 이유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정미 사무관께서는요? 저는 혁신은 실행하는 것이다 라는 댓글이 제일 공감이 갔는데요. 보통 혁신적이거나 뭐 새로운 생각이 들어도 이게 뭐 남들이 듣기에 우스꽝스러우면 어떡하지, 뭐 허접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때문에 막상 행동으로 옮기는 게 쉽지 않은데 일단 뭐든 실행을 해봐야 그게 혁신이 될지 뭐 죽도 밥도 안 될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혁신은 실행하는 것이다라는 댓글이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다시 봬도 신박한 공무원인 것 같아요.
혁신은 실행이다. 앞으로 이정미 사무관의 행보도 좀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실행할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철호 교수님께도 여쭤볼까요? 저는 많은 댓글 중에서 네. 혁신은 흐르는 강물이다라는 게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행정의 속성 중에 하나가 흐름인데 멈추면은 그 자체에서 서비스가 끊깁니다. 그러니까 혁신 역시도 과거 정부, 현재 정부, 미래 정부로 지속돼야 될 것이고, 그다음 시간과 공간에 관계없이 지속된다는 게 혁신이 성공할 수 있는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혁신이라고 하는 물줄기가 제대로 국민한테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댓글로 느꼈습니다. 아, 시적인 댓글을 이렇게, 예. 혁신은 흐르는 강물이다. 아, 오 교수님 강연을 한번 듣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각자 인상 깊었던 댓글들 여러분 어떻게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그 이재용 차관님께서도 나와 계시는데요. 과연 차관님께서는 어떤 댓글을, 예, 선정하셨을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혁신은 방파제다라는 댓글이 있더라고요. 방파제다. 좀 약간 이색적인 권리 와닿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 더 편하게 하고 국민들 더 안심하게 하는 것이 혁신이죠. 그런 의미에서는 방파제란 말이 참 의미가 뜻깊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혁신은 그런 방파제를 더 두텁게 하는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예, 혁신은 방파제다. 네. 아, 정말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달아주신 이 댓글, 그 아이디어에도 정말 혁신이 묻어있기 때문에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도 감탄을 금하지 못했다 이런 말씀들을 해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감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정부혁신 박람회에 대한 성과 의미를 함께 되짚어 보면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각자 오늘 함께 오신 분들께서 이번 박람회 어떻게 보셨는지 마무리 말씀 좀 부탁드릴까요? 오 교수님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정부혁신과 관련돼서 국내 행사에 제가 많이 참여해봤는데 이번 혁신 박람회 관련돼서 한 두 가지 의미가 있지 않나. 하나는 온라인을 기반으로 해서 전 과정을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하고 실행하는 케이스가 아마 처음일 것 같다라는 네. 측면에서 참 신선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우리 지금과 같이 보통 끝날 때는 폐막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폐막식이 아니라 우리가 폐막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어떻게 죄송합니다. 어떻게 느꼈는지 그 느낌을 국민들과 공유하는 이런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자그마한 그런 아이디어 이게 이제 넛쥐라고 제가 이야기하는데 이런 것들이 신선감과 있고 국민한테 다가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잘 기획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정말 폐막 방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짚어 본다면 우리 국민들이 좋은 것을 또 함께 받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배정화 교수님께도 네. 일단 저는 오철호 교수님 말씀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네. 그리고 지금까지는 며칠 반짝 전시하고 철거하는 거였잖아요, 박람회가. 근데 이번 온라인 박람회는 온라인 플랫폼에 두고두고 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각 기관끼리도 정책 학습이 될 것 같고, 저도 수업 시간에 충분히 이 사례들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점이 너무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또 그 플랫폼 그 온라인 홈페이지가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것도 마음에 듭니다. 홈페이지 소개한 아나운서도 꽤 귀엽게 하긴 했습니다. 네. 네. 오랫동안 남는 게 좀 두렵긴 한데 어찌됐든 각자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좋은 콘텐츠가 하나씩 생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계속 사용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정미 사무관께도 여쭤볼까요? 저도 배정화 교수님 말씀처럼 그 정부혁신 박람회 사이트가 굉장히 귀엽더라고요. 마치 무슨 놀이동산 지도를 보는 것처럼 네. 너무 귀엽게 만들어져 있는데 그 놀이공원이 너무 커서 이걸 어떻게 다 둘러보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문소리 아나운서님께서 찍어주신 그 정부혁신 박람회 100배 즐기기 영상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무리를 아주 훈훈하게 해주시는데요. 정말 놀이동산처럼 지루하지 않게 보실 수 있도록 꾸몄습니다. 요 시점에 사실 제가 만든 건 아니잖아요. 정말 고생하신 행정안전부의 여러 공무원들과 또 기획하신 분들께 박수 한번 드리면 어떨까요? 네, 애쓰셨습니다. 네, 여러분이 주인공이십니다. 최종 분께는 지금 제가 안 드렸죠?
네, 마지막 소감 말씀 부탁드릴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온라인으로 진행을 한 게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 사태 때문에 어떤 해결책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던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행을 함으로써 이후에 코로나 사태가 종식이 되더라도 오프라인으로 다시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오프라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역적인 한계를 온라인과 이렇게 융합하면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어떻게 보면 더 혁신적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에서 함께 열린다고 하더라도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온라인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으니까 온라인, 오프라인 다 함께 구현해 내가면서 즐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혁신은 모범생이다 이런 생각이 다시 한번 듭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네 분께서 함께 말씀을 해주셨고요. 차관님께서 오늘 쭉 함께 계시면서 네 분께서 얘기해 주시는 말씀을 다 경청을 해 주셨습니다. 예, 일단 감사드리고 마무리하는 시점이니까요. 함께 이 박람회 어떤 소감을 갖고 보셨는지 예,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온라인 박람회에 많은 국민들께서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보다 많은 국민들께서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게 박람회 오실 도록 온라인 박람회를 준비해 놓았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좋은 의견 또 따끔한 개선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말씀 한 줄 한 줄 마음 깊이 담아서 정부 혁신을 더욱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국민들께서 주인 입장에서 많은 활약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 논의 벼가 농부의 걸음만으로 자란다고 하는데 차관님 이렇게 걸음해 주신 것만으로도 예, 우리 박람회 준비단도 굉장히 큰 힘이 됐고요. 함께 지원을 해 주셨기 때문에 멋지게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차관님께도 박수 한번 드릴까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2020 정부혁신 박람회 그 어느 때보다 국민 여러분들의 참여가 많았고요. 또 그 어느 때보다 혁신적인 사례를 많이 소개할 수가 있었습니다. 정부혁신 박람회는 정부가 계획했던 정책들의 성과를 소개하고 또 앞으로의 목표를 약속하는 자리가 됐었는데요. 오직 국민들을 위한 정부 정책을 수행해 나가겠다라는 다짐의 의미를 함께 담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이런 관심은 아마 더 열심히 하라는 애정과 믿음으로 우리 이 박람회를 준비한 분들께 다가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2020 정부혁신 박람회 10일간의 여정을 함께해 주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 정부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혁신 박람회니까요. 보통 폐막을 할 때는 아나운서가 이렇게 끝 마무리를 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끝내거든요. 그런데 혁신적으로 우리 구호를 한번 외치면서 끝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괜찮으세요?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외람되지만 제가 먼저 선창을 하겠습니다. 제가 선창을 하면 차관님 그리고 함께해 주신 분들께서 구호를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같이 하는 혁신. 함께하는 미래 2020 정부혁신 박람회 내년엔 더욱더 발전된 모습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